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정면으로 파헤치는 시사토론. 좌우 격돌입니다.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이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양진영의 대표 논객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진보경제학자 김현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려를 대변해 주실 보수경제학자 이성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달콤한 사탕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행태를 더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분의 소개만으로도 오늘 토론의 열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송을 보시면서 바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좌우격돌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32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먼저 김현준 교수님, 이 정책이 왜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전력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 온기가 국민들의 삶까지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낙수 효과는 허상임이 증명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직접 소비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내수 진작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틔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모세혈관 순환 정책입니다. 모세혈관 순환이라는 말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의 혈세로 잠깐 피를 돌게 하는 강심제 주사에 불과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보십시오. 단기적인 소비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겨 고통만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는 또다시 들썩일 것이고 현금 가치는 떨어져 결국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조삼모사 정책일 뿐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돈만 뿌리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건 전형적인 공급주의자들의 낡은 레토릭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는데 체질 개선이요? 쓰러져가는 환자에게 운동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 주장은 과도한 공포 조장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큽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 화폐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폭등시킬 거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소비가 살아나면 생산이 늘고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야말로 책상에 앉아 숫자만 보는 재정원리주의에 빠져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게 누군데요? 진짜 신음은 이 돈을 갚아야 할 우리 아들, 딸 세대가 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재정 약탈 행위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무능하고 게으른 정책입니다. 진짜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나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나 100번 옳습니다. 두 분의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9.1%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성진 교수님,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재앙의 서막입니다. GDP 대비 40%대는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재정 건전선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50%에 육박하며 위태로워졌는데 이제 아예 그 빗장을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국가 신인도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지금의 물가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GDP 대비 40%라는 낡은 숫자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건 박정희 시대에나 통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0%를 훌쩍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중요한 것은 빚의 규모가 아니라 그 빚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갚을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위축재정, 긴축재정이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죽음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대한민국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셨네요. 빚을 갚을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법인세 인하 반대,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 등 기업의 활력을 옥죄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벌어 올 길은 다 막아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곳간을 열어 마구 퍼주겠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명백한 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기업 활력을 왜 국민과 대척점에 놓습니까? 감세 정책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부자들의 곳간만 채우고 불평등만 심화된 현실 아닙니까?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소비가 살고 그래야 기업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단독 처리를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여준 교수님, 여당의 불참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민생 포기 선언이자 발목 잡기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현 정부의 성공을 회방 놓기 위해 경제가 더 어려워져야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협치를 외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장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국민이 주신 압도적 의석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책임방기이자 정치적 태업입니다. 의회 독재를 일하는 국회로 둔갑시키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찹니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원칙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반대 목소리를 낸 야당을 발목 잡기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적 속셈을 민생이라는 허울로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민생이 걱정됐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국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토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논란과 맞물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빚 탕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차주의 부채를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주자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도 국민적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특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결국 버티면 탕감을 준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서 성실한 상환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이성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점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독소 조항입니다. 이건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신뢰와 성실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밤잠 줄여가며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 갚는 청년,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 이자 꼬박꼬박 내는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누가 앞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 하겠습니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신으로 마비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극물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이야말로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편리하고도 비정한 논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살인적인 고금리 상황은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묻지마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 능력과 재기 의지를 철저히 심사해서 재기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만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치의 충돌이네요.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한계차주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파제 역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탕감 비용을 결국 금융권과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되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현준 교수님, 이건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악입니까?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입니다. 지금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는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이 뇌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부 부실을 털어내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현명한 정책입니다. 재무 조정을 통해 살아난 차주들이 다시 소비하고 세금을 내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폭탄 돌리기입니다. 부실 채권을 억지로 떠안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우량 차주에게까지 높은 금리를 매겨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은 또다시 성실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건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빚입니다.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무서워 수술을 피하고 진통제만 놓다가는 결국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네, 관점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표를 의식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준 교수님.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정치입니다. 정치는 본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표 계산만 하며 몸을 사리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무능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정치의 일환입니다. 그 사람 중에 묵묵히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사회 전체의 원칙을 허물고 재정 부담을 대다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이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추경안에 이어 비탄감 정책까지 정말 대한민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토론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성진 교수님. 국민 여러분, 정부의 고가는 화수분이 아니며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원칙과 신뢰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잠시의 달콤함에 취해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건강한 재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나옵니다. 원칙 없는 현금 살포와
비탄감 정책의 위험성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현중 교수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당장 쓰러져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곳간만 지키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비정한 것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무조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해법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2차 추경안과 비탄감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치열한 댓글 토론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우겹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